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되면서 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이 김은경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 그러면 네, 검찰 쪽에서 물증이 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도 될지요? 저는 그렇다고 추측합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김 전 장관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관련한 지시를 했다. 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증은 증언과 자료인데요. 네. 지난번에 자료만 있었고 증언이 없었는데 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한 물증이 확보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과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비위가 있다고 하면 네. 비위 있는 것대로 징계를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임기가 이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통해서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계속 후속 조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직권을 남용해서 인사에 개입한 일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통상적인 수준의 체크리스트였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 기관장들에 대한 감사는 정상적인 관리 감독권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 특정한 인물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고 그 상황 추이를 보고하고 계속 후속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권 남용의 수준을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 저는 분명히 발생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한 얘기는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밝힌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믿을 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로 의혹 제기하는 여러 것들이 사실 거의 지금 사실로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맨 처음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습니다. 예. 당연히 해당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겠지요. 그러나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네. 저는 이 문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을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운영위 자리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좀 지적되고 거론된 환경부 산하단체장들이 모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보시지는 않은 입장이신 거죠? 퇴임한 사람들 중에 임기가 종료되어서 퇴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이 어쨌든지 그 종용하고 감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가졌을 심적 고통이고 분명히 크고, 실제로 강제로 퇴진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있었는지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게 환경부에서만 이루어졌겠는가? 다른 전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아까 김의겸 대변인께서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관리 감독이 전 부처에서
공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직권 남용의 수준의 이런 인사 개입 문제가 분명히 상당히 발생됐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시도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시도 자체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소위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하면 네. 버텨낼 사람 사실 별로 없지요.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특검 필요성들 언급해 주셨었는데, 예. 지금 환경부 장관 상대로 출국 금지시키는 정도의 이런 검찰의 수사 상황을 봐서는 특검으로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고 특검으로 갈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실지요? 지금 여당이 워낙 특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김경수 사건으로 인해서 특검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 특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지 이 검찰이 네. 제대로 수사를 할지를 지켜봐야 될 때고 만약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고 또 현행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특검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하게 국민들이 그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진하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윗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이거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에서도 금방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네. 전 부처에서 이런 관리감독,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어떻게 임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인사 업무의 연장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산하기관 기관장들 또 임원들에 대해서 표적 감사가 전 부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인사 담당 또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인사 담당이라고 하면 현재 그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 책임은 이쪽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인사수석은 거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한 임명,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청와대 내부의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네네.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이 맡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인사 검증 노력, 또 특히 표적 감사나 감사 결과에 대한 취합 이런 것들은 또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네. 같이 저는 연계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곳에서 좀 인터뷰를 좀 나누다 보면서 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관련돼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내부의 문제점 인지하고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 폭로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메신저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예. 박관천 씨가 아마 자기는 김태우 씨와 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게 된 경위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와대가 대부분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꾸라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뒤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특히 지난번에 이제 다 김태우 씨가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시 추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저는 저도 법조에서 있은 경험에 비춰보면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추가로 자기가 폭로를 했을 때 다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피소당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상의해서 네.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해서 저는 밝혔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지 김태우 씨가 폭로한 그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특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민주당 쪽에서 거부감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도지사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반박 관련된 법적인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이자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매우 반이성적이고 반법치적인 행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입장과 뭐가 다릅니까? 네. 법원의 판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여론몰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기를 강력하게 저는 촉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